안녕하세요, 원익습니다. 내가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해도 어차피 못합니다. 의지력은 매일매일 달라져요. 동기도 어떤 날은 굉장히 높았다가 어떤 날은 또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이걸 심리학자들은 동기 파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고 미루는 거는 우리 잘못이 아닌 겁니다. 행동을 설계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중간고사 2등급 맞아오면 용돈 올려줄게. 이런 상벌 제도는 가장 하수입니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M, A, P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리는 방법은 제가 실제로 엄청나게 효과를 봤던 방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바로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못해 라는 자기 비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새해 그리고 계기를 기다리지 맙시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연구소의 소장인 BJ 퍼그는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실패의 원인이 아닙니다. 행동 설계가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와 동기는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내가 나 혼자 산다 해서 기안84가 러닝을 하는 것을 보고 동기가 엄청 충만할 때는 당장 밖으로 나가서 뜀박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동기가 낮을 때에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행동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B는 MAP다. 행동이 발생하려면 동기와 능력, 자극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P, 프롬프트, 자극은 행동을 촉발시킬 자극이 있는가. 2순위 A, ability,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순히 그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ability 뜻을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데 할 수 있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2순위 능력은 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들 수 있는가 입니다. 3순위 motivation, 동기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1순위인 자극으로 행동을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시작하는 시간 10분 전에 알람을 맞춥니다. 이런 알람이라는 자극이 있다면 내가 계획한 일을 하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와 아들이 상의를 해서 항상 8시부터 공부를 하기로 했다면 7시 50분에 알람을 맞추는 것입니다. 알람을 맞춰 놓기만 하면 그 시간에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것이 만약에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순위인 A, 능력은 몸을 만들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팔굽혀펴기 하루에 5개만 한다거나, 러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신발만 신도록 만든다거나,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하루에 단어 2개만 외운다거나,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쉬우면 쉬울수록 행동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3순위인 동기부여는 행동 설계의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하죠.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이 되었어요. 처음에 저의 목표는 매출 금액이었습니다. 목표로 하는 돈의 액수로 동기부여를 얻기 위함이었었는데 매일매일 실패를 했었죠. 그 이유는 가장 낮은 순위인 동기부여, 즉 의지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출근을 해서 인터넷을 켜면 제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이미 접속이 되어 있으면 스케줄을 가장 먼저 작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스케줄 작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단 네이버로 들어가서 뉴스를 보기 시작을 했었고, 그것에 파생돼서 SNS도 구경을 하고, 그러면서 어느덧 한두 시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훌쩍 지나가 버렸었죠. 저는 그래서 인터넷을 키면 제 카페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능력. 행동하기 쉽게 만들어라고 했었죠. 순익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을 행동을 하기 위한 목표로 잡으면 이루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 내 의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죠. 저는 스케줄러에 오늘 할 일들을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적습니다. 그리고 그냥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따라갈 뿐이에요. 이것은 오늘 최대한 열심히 일하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행동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 자극과 할 수 있음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 갈 길도 멀긴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인터넷 강의를 완강하는 사람은 10%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실제로 강의를 보고 행동하는 사람은 10% 중에 또 10%, 그러니까 1% 정도라고 해요. 또 그 1% 중에 일부만 성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P, 자극. 에어비앤비 창업에 정말 도움되는 과제를 내주어도 이것을 진행하는 사람은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두가 볼 수 있는 과제 시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과제를 진행할 때마다 그 날짜의 완료를 체크를 하고 숫자가 올라가게 되고 제가 또 확인도 하게 됩니다. 이 자극은 과제율을 굉장히 높여줘요. 두 번째, 능력. 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독후감, 감사일기를 진행을 합니다. 감사일기는 30초면 작성할 수 있고 독후감은 5분이면 되고 수요조사는 20분 안에 하라고 합니다. 시간이 만약에 오늘 너무 없다면 감사일기 30초만이라도 하라고 하는데 그 30초를 위해서 카페로 들어오면 독후감까지 하게 되고 수요조사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영어 공부를 위해서 단어 2개만 외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단어 2개를 외우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면 다른 영어 공부도 하게 되고 꾸준함을 유지하면서 결국 관심을 놓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쌓아나가면 결국 실력이 됩니다. 에어비앤비 과제를 계속하면서 관심을 유지를 하면 결국 오픈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동기부여. 보증금 제도, 상금 제도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줍니다. 과제율 80% 이상 진행하게 되면 보증금 10만 원을 돌려드리고 있으며 목표치도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그리고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상금을 지급을 하고 목표로 삼을 만한 동기부여가 되게 됩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저도 2달 전에 4호점을 오픈을 했고 다양한 채널로 구독자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실 때 어려움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임장을 꾸준히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외도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부동산 사장님을 설득을 하고 집주인을 설득을 할 텐데 외도민에 대해 잘 몰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 정책이 계속 변화되면서 모든 구청의 외도민 제도 현황을 혼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 에어비앤비 숙소를 계속 잘 운영하려면 저렴하면서도 매력적인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인테리어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이 정말 많기도 하고 심지어 돈 되는 공간을 만들기란 더욱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픈 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을 내려면 체계화되고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각각 해결법을 갖추지 않는다면 한두 번 임장하면서 금방 포기하게 되고 이 새로운 기회를 놓친다든지 가능했던 매물을 놓친다든지 어렵게 오픈한 숙소가 수익이 나지 않아서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결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점에 가셔서 에어비앤비 관련 책들이 몇 권 있으니까 그 책을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한 권이라도 읽어보시고 이해도를 좀 높여보세요.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 도시민박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꼼꼼히 읽어보기만 해도 또 이해도를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의 경우에는 호텔이나 다른 에어비앤비 숙소들을 방문해 보셔서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나의 숙소에는 어떤 것들을 적용하면 좋을지 경험치를 쌓아보세요. 그리고 인테리어 잡지나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인테리어 관련 사진들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에어비앤비 숙소들을 방문을 했을 때 호스트들이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대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게스트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두었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한 이것까지 포함하면 38개 정도 되는데 이 영상들을 제작을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넣었기 때문에 제 영상들을 정주행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계들도 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책으로 배운 것들을 적용시키기에는 시행착오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를 다양하게 여러 번 많은 경험이 필요한데 비용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좀 오랜 시간 경험치가 있어야지 유연하게 내 숙소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도민을 준비를 하면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좀 많이 엮였기 때문에 다양한 돌발적인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의 것들을 모두 해결할 수가 있어도 지속적인 임장이랑 공부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업과 겸해서 하기 때문에 꾸준함을 유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습관을 만드는 방법, 지속하는 방법, 그리고 외도민 창업에 대한 해결책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아주 충분히 숙소를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시행착오가 생길 수가 있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겠죠. 제가 6년 동안 숙소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4개의 슈퍼호스트를 만들어 왔죠.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20건 넘게 신규 숙소들을 오픈을 도와드렸었죠. 이런 노하우와 그리고 인테리어 전공이랑 또 관련 직종에서 5년 차까지 일을 하면서 또 그 노하우가 에어비앤비를 오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런 한계점들과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또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수강생들의 높은 계약률로 결과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해가 가기 전에 꼭 숙소를 오픈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